타이밍은 늦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구입하는 이때가 가장 싸다. 네. 내 생각은 이래. 사장님 저번에 금과 은값이 오르는 게 미국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얘기할 때 그 미국이 그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거의 10년 동안 발행할 것을 거의 1년 반 만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과 은에 있는 원자재 가격이 10년 동안 오를 것을 단 2년, 3년 만에 그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말이 맞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뭐 정치적, 국제적 요인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팬데믹 때문에 사실 화폐를 많이 발행한 이유에 대한 결과예요. 이것도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데는 그 전에 2008년 그 리먼 금융 사태, 그때 화폐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발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이란 자체의 국가가 불안한 거죠.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부도. 아니, 이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화폐를 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또 미국이란 나라는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성씨?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화폐를 발행해요. 근데 이것은 뭐 대통령이 뭐 위원장을 임명은 하지만 그 자체적인 것은 사립이에요. 공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적으로 만든 이 연방준비위원회라는 이 금융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도예요. 그냥 난 몰라라 하면 끝이에요.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 국가이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화폐를 너무 발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불안한 거죠. 그 원인의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봤을 때 어떤 미국이란 나라를 대항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전에는 소련이라고 해서 러시아였는데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져 갖고 지금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미국을 봤을 때 저 나라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옛날에 우리 막 금모기 운동했던 데 있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달러가 없어서. 똑똑하다. 달러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외화, 거기서 말하는 달러를 많이 비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달러를 꽤 비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도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죠.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달러를 놓고 다른 안전한 서방 국가에다가 달러를 예치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더니 경찰 국가이고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스위프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와 간의 송금 결제 수단이거든요. 이걸 막아버린 거죠. 그 회원국에서 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사야 되고 뭘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달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립이 된 거죠. 그것을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봐라, 달러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네. 우리 대항마인 미국이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쟤네들이 그 제동을 걸어버리면 내가 쓸 수가 없네. 자, 미국의 채권 국가,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그 전에 샀던 국채를 다시 팔아서 금을 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왜? 중국이 봤을 때는 달러가 정말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미국에서 제재하면 내가 달러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절대화폐이고 불변인 금을 사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금 본위제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트럼프 있죠. 트럼프도 미국에는 전 세계 금 보유량이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우리가 금이 그렇게 많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해서 대통령 되면은 이번에 되면 먼저 하고 진짜 우리 금이 그렇게 많은지 확인하고 싶대요, 눈으로.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절대적으로 신용국가, 절대적인 국가라는 거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은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브릭스 국가 네. 알아요? 조금 알아요. 브라질, 인도, 남아공,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럼 이 브릭스 국가의 특징이 뭐겠어요? 글쎄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에 견제되는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또 자원들이 좀 많은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한 나라는 좀 예외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국가이면서도 어떤 서방, 미국이나 유럽하고도 같이 교류하는 약간 양면성을 좀 띠고 있지만 여기 있는 국가들의 어떤 취지는 어떤 미국에 대항한다는 뜻이 많고요. 근데 지금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이들 국가들이 좀 많이 사들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 브릭스 국가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는 게 있어요. 미국이 봤을 때는 이것들 봐라. 왜? 사우디하고 우리랑 친해가지고 그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그 석유 결제 수단을 달러로 만들어 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국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축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석유 나는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로 들어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참 남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중동 국가들도 왜 브릭스 국가로 나느냐? 또 원인이 그거예요. 화폐를 너무 발행했다. 그리고 미국 부채가 너무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은 빚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왜? 화폐를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발행해갖고 막았으니까. 근데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죠. 왜? 빚으로 빚을 막으면은 마치 눈덩이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부채가.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염려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염려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사는 거예요. 원자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어요. 이건 모를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원자재를 사고 금, 은을 사고 또 뭐를 사겠어요? 땅? 이건 모르는구나. 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란 이 코너를 만든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또 개입이 막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은 떳떳하게 주관적으로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곡물이에요. 쌀, 보리는 모르겠어요. 쌀, 밀, 옥수수. 이 쌀, 옥수수, 밀이 급등할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전쟁이 났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거나 우리한테 해를 당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이런 이기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겠어요? 자국의 어떤 그 좀 어렵고 힘든 거를 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앞으로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이 많을 거예요. 왜? 자, 미국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공황, 이런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먹을 거를 걱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옥수수, 밀 이런 것들 자국 우선주의, 무역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은 우선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유리하겠어요? 호주, 미국. 그쵸. 그런 나라들. 어떠냐면 일단 원자재가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급자족이 할 수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밀 같은 거, 그 다음에 평화지대 같은 경우에 이모작 할 수 있는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 같이 옥수수 떼밭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땅과 곡물과 자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없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도 적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의존도가 뭐예요? 수출 의존도. 인적 자원이 많은 건데, 과연 이런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큼 막아내고 지킬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나라일수록 금하고 은을 더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은, 자, 분쟁이 이렇게 동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그쪽 지역도 있겠지만, 이 전쟁,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남미 쪽에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어떤 자원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건 더더욱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자, 금값이 오르는 요인 중에 화폐가 많이 발행해서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게 많이 오르겠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어디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3차 대전이 일어나갖고 하면 금값 치솟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팬데믹. 그것도 이렇게 막 유행이 되고 국경 간에 뭐 소통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오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지금 조성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금과 은이 오르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금하고 은이 계속 오를 것이냐? 그건 또 아니겠죠. 하지만 금값이 떨어질 때쯤 되면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제가 금값이 오르고 유튜브에도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금값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오를 것이고 지금 사지 않으면 그때는 영영 못 삽니다. 왜? 내가 지금 5만 원에 살 수 있는 금값을 70만 원 됐을 때 살 수 있을까요? 옛날의 기억 때문에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 그리고 어떤 정보 교환,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공부, 이런 걸 종합을 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내가 여기에 내 갖고 있는 돈을 넣었을 때 이 가치와 값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따라한다? 그냥 요행을 바란다? 나의 감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공부하시고 공부에 대한 걸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타이밍은 늦어서는 안 돼요. 타이밍은 제가 평생에 금거래를 하면서 항상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구입하는 이때가 가장 싸다. 네, 이상입니다.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네가 해라, 그냥 우선. 네가 해. 아니, 어느 정도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막 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다 맞추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도 글쎄요라고 하라니까. 글쎄요. 자, 다시.